네, 뉴욕 증시의 평가는 기업 실적 실망, 주가는 혼조, 국채 가격은 떨어졌고 달러 값은 올랐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군요. 중국 쪽 이야기도 좀 섞어서 들어보고요. 다보스 포럼에서 현재 클린 에너지 얘기가 또 나온 모양입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이야기 나눠보죠. 글로벌 마켓 나와갑니다. 김육 전문위원입니다. 참 이번 주 시간 빨리 가서 벌써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나라의 월화수 장세는 사실 좀 우려감은 컸지만 스물스물하면서 1970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1970선을 수비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오늘 니케이 지수하고 중국 증시 또 한번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월가에서는 사실상 큰 모멘텀 없이 끝났고, 이런 날이 좀 찜찜한 거죠. 혼조세 마감이라는 거. 다우지수는 마이너스인데 S&P 500 지수랑 나스닥은 상승이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 이걸 플러스로 적용해야 되느냐, 마이너스로 적용해야 되느냐, 마감 브리핑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에서는요, 제목에 보시다시피 조용한 하루 속에 보합권 마감을 했는데 IBM이 언급되고 있죠. 일단 오늘 하루는 특별한 경제지표나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없었던 가운데 다만 어제 마감 후 실적 발표한 IBM의 경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아주 겨우 상회를 했지만 매출이 연속 급감을 기록했다는 점이 매도세를 불러서 IBM이 3.3% 오늘 본장에서 하락을 했고요. 다우지수에 부담을 줬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만 유일하게 하락 마감을 했고 나스닥 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상승 마감한 어제와 똑같은 흐름입니다. 그런데 IBM 실적 경우는 이제 어제 미국 마감하고 나서 나왔으니까 국내 관련주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다우지수 하락은 그냥 빼고 미국 증시 소폭의 플러스 마감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방향성 없는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언급이고요. 박스권이라기보다는 1일 단타 장세, 전국 롱숏 대회가 또 미국에서 열렸다. 그러니까 그 실체는 바로 어닝인데요. 각 기업들의 실적과 향후 전망 이런 걸 보고서 밸류에이션하고 따져가지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사고 파는 이런 식의 순환매가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사실요, 오늘 미국 증시는 마감 후가 더 분주한 이런 상황인데요. 마감 후 실적 발표 기업들 한번 보실까요? 먼저 온라인 결제,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의 대장주 이베이입니다. 사실요, 지난 4분기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에 있어서 다른 유통업체들은 일이 일비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이런 상황을 아주 웃으면서 여유있게 바라봤던 기업이 바로 이베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동부 지역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온라인 쇼핑 수요는 더 이제 늘어났었다는 얘기가 있었죠. 사실 이베이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나 이런 프라이스라인닷컴 이런 데처럼 이렇게 뭔가 이노베이션 혁신을 한 그런 기업도 아니고 그냥 원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전통 온라인 이커머스 관련주였는데 보시다시피 최근 2년 동안 그냥 한 현상 유지 정도만 해오고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육자가 찍히면서 이 이베이를 통한 전자상거래 전체 규모가 612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보시다시피 모바일이 74%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 1등 공신이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 그거 하루 이틀 해보냐 이렇지만 이 모바일 수요가 여기다가 올라가고 지난 연말 쇼핑 시즌 미국에 결국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이베이의 매출이 저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베이에 잡힌 매출의 경우는 연간 13% 이 신장률을 기록하면서 이것도 역시 계속 3대에서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무려 45억 3천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국내 결제주, 온라인 쇼핑 관련주, 미국하고 이제 연동되는 이런 흐름이 충분히 이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 결과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이 81센트 나와가지고 사실 이런 정황을 저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연말 쇼핑 시즌에 있어서 다른 것들은 그냥 유명무실이고 백화점이나 유통주로는 베스트바이 이런 데는 할인 너무 많이 해주다가 본전도 못 찾을 지경이었고 결국은 온라인만 좋았을 것이다라고 기대치가 높아있던 상황에서 그 기대치마저 1센트 뛰어넘으면서
어쨌든 실적 호조가 나왔고요. 여기다가 50억 달러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했습니다. 마감 후에 이게 나왔으니까 시간 외 거래 보실까요? 한 12%까지 급등했다가 차익 실현에 따라서 조금 흘러내렸지만 여전히 5.13% 마감 후 거래에서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럽네요. 다음에 이제 또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 보시죠.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직접 관련주는 조금 따지기가 힘들긴 하지만 온라인 스트리밍 이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사실은 동네마다 보시면 넷플릭스 이 빨간 간판 지금 보시는데요. 이 간판이 동네마다 이렇게 밤에도 불 켜놓고 DVD하고 막 비디오 같은 거 빌려주는 이런 그런 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는 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는 거의 글로벌 최대 고객을 가진 기업이 됐습니다. 실적 보실까요? 주당 순이익이 79센트 나왔고요. 이게 이제 예상치가 한 65센트 정도 됐었는데 이거를 아주 훌륭하게 뛰어넘었고 여유있게 상회했고요. 그 다음에 전년 동기를 보시면 13센트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연간으로 400% 정도 되는 신장률이고요. 순이익이요. 4분기 동안에 동영상 서비스 가입자가 233만 명이 급증을 했는데다가 올해 1분기도 역시 한 200만 명 정도 추가로 가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가이던스였는데 1분기 주당 순이익 전망을 78%로 제시해서 이것도 예상치를 상회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만 해도 온라인으로 이런 뭐 동영상 같은 그냥 공짜로 보는 개념이 강한데 요즘에 이제 이 스마트폰도 좀 큰 사이즈나 뭐 탭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노트 같은 거 보면은 영화 한 편 충분히 볼만 하잖아요. 그런 수요가 여기 유료 가입자 수에 다 들어있고, 이제 이런 걸 물론 개봉관이나 뭐 이 전통 영화 산업에서 싫어할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결국은 거기도 돈 벌자고 하는 상업 영화인데요. 온라인에서 보면 어떻고 뭐 오프라인에서 본 사람이 온라인에서 2번 보면 어떻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제가 무슨 넷플릭스 IR 담당자처럼 얘기했는데 너무 부러워가지고요. 마감 후 실적 발표하자마자 17.61% 지금 상승 중이고요. 이런 게 진짜 혁신이 아니겠습니까?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온라인으로 진출해가 저렇게 전 세계적인 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강자가 됐다는 거. 현재 17.58% 상승률 기록 중입니다. 다음 내용으로 가시죠. 사실 뭐 지금 다보스 포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뭐 증시가 좋고 경기가 좋을 때나 이게 관심이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좀 뭐 우려도 많고 또 일간 변동성도 큰 증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보니까 다보스 기사를 써도 뭐 사람들이 뭐 아이 그런가 보다 이제 많은 건데요. 이거는 좀 보고 가겠습니다. 다보스의 두 여성 보스가 클린 에너지를 강조했다. 순서대로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 사진에 보시는 분은 유엔의 기후 담당 위원장 크리스티나 피겨러 이제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이제 한 명은 또 누구냐? 바로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께서 같이 여기다 힘을 실어주면서 클린 에너지를 강조했다. 원문에 돌아오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이제 내용 보시면은요.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께서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다고 여기 나와 있고요. 그럼 하나가 돼서 이제 어떤 걸 주로 하느냐? 당연히 이제 뭐 탄소 배출을 줄이고 뭐 이제 이런 이제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 세계 경제 수장들 그리고 국가 원수들 앞에서 클린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국내 이 클린 에너지 관련주가 안 간다면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제 경제 지표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저 기후 테마가 나오니까 또 이런 칼럼이 또 월가에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내용 좀 한번 보실까요? 풍력 태양광 테마는 지속 가능성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내용 정리해 볼까요? 지속 가능성 하면 또 생각이 많이 나죠. 왜냐면 우리나라 뭐 태양광 관련주, 풍력 관련주 중간에 사실 여러 가지 변동성을 많이 겪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가 현실적으로 탄소 배출을 진짜로 줄여주는지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가 중국 얘기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후협약 가입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석탄 등 화력 발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의도냐? 잠깐 화면 보실까요? 이제 요게 중국의 에너지 소비를 나타낸 거고, 어떤 소스냐 그야말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제 이건데요. 요 석탄하고 석유로 화력 발전은 이게 여전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015년까지 탄소 배출 이 전체 총량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맞추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저걸 계속 늘려가고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결국은 탄소 배출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다시 이제 본문 돌아보시면은요. 이제 저런 게 실효성하고 연결되죠. 그 다음에 문제가 이 전기하고 석유의 호환 분야가 많지가 않다는 건데요. 물론 전기차 있죠. 하이브리드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전기로 움직이는 거랑 석유가 들어가는 거랑 호환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아무리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 활용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전기차의 경우도 결국 화력으로 전기를 만들어내서 그 전기로 차가 가면 그게 무슨 클린 에너지냐. 그냥 기름 떼고 가는 게 더 돈도 적게 들고 경제적이지 않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태양광의 경우는 폴리실리콘 제작하려면 생산 원가의 거의 대부분이 전기료가 차지를 하는데, 그런 그 전기를 어디서 만들어서 충당하느냐. 그래서 태생적으로 태양광은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폴리실리콘, 이제 다음 장에서 참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풍력의 경우는 그럼 어떠냐. 풍력 같은 경우는 터빈이 중요한데 이 수명이 20에서 25년인데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뭐 원자력 발전시설 수명은 40년 이상이다. 이게 또 경제성이 어떠냐. 그 다음에 대중성에 있어서 석유를 하루아침에 대체하려면 빨리 이게 보급이 돼야 되는데 또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벌써 클린 에너지가 테마로서 한 5년차 거의 완숙 단계 직전까지는 왔는데 이게 경제적인 메리트가 없어서든 뭐든지 간에 여전히 전 세계 전력 생산의 1%에 이제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흐름을 보면은요, 앞에서 대통령까지 저렇게 이제 클린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셨는데 국내 그린 테마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못 가면 그것도 이상하지만 이런 앞에서 보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해결해 나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뭐 초를 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환경이 참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집중하는데 요거는 이제 차트만 잠깐 보고 가실게요. 물론 이 기후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 이거는 뭐 항상 뭐 계산을 하는데 그런 계산이야말로 진짜 뭐 검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제로 해지에서 요즘 기후가 좀 극단적이잖아요. 뭐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겨울 기온은 4만 4온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고 뭐 막 4만 4한 어떨 때는 막 이런데요. 이게 날씨 때문에 출근에 지장을 받았다는 사람의 숫자가 지금 현재 한 거의 30년 내 최고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니즈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기후 협약이나 탄소 배출이나 클린 에너지에 대한. 자, 이런 개별 테마 나온 김에 3D 프린터까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나온 건데요. 3D 프린터 시장에 대해서 357%. 이거는 장밋빛이 아니라 거의 황금빛 전망을 내놓은 건데, 솔직히 시장에서 3D 프린터는 약간 좀 유행이 한 번 정도 지난 걸로 여겨지는데 수치가 너무 크잖아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 내다보는 2016년 3D 프린터 시장 규모는 당초 1억 7,500만 달러였는데 이번에 8억 달러로 저렇게 3.5배를 상향했다. 왜냐하면은 현재 18세 미만의 이 미성년자 이제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컴퓨터 디자인이 대부분 3D 프린터 이 로직하고 상당히 비슷해가지고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산업 인력으로 진출하면은 여기 시장이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오락실 가서 뭐 갤러그나 엑스리온만 해도 막 정신이 없고 너무 좋았었는데 막 빠져들고, 요즘은 보면은 그 키넥이나 그 닌텐도 위 피트니스 같은 거 보면은 거의 3D에 가깝죠. 이제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체험하고 이제 자란 이 세대는 3D 프린터에 있어서 좀 더 친숙하고 활용도도 높고 의존도도 높아지고 그럴 수 있다는 이제 주장입니다. 2016년이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바로 나온다는 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랙베리 또 단신을 보시겠는데, 어제 블랙베리가 보안상의 메리트 때문에 미 국무부 국방성에 대량 납품한다는 소식 때문에 한 13% 올랐죠. 오늘 또 상승했는데 요게 좀 관심을 받고 있네요. 뭐 비웃었다라고까지는 하긴 그렇지만 좀 뭐 약간 가소롭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이제 이
낙스라는 이 보안 장치가 연결이 되는데 이거를 블랙베리에서 보고서 뭐 초보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식으로 이제 맹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애플하고 삼성전자의 롱숏은 다 지금까지 많이 보셨죠. 뭐 소송전이 좀 격화될 때라든가 아니면 신제품 나왔을 때 이랬던 건데 이게 블랙베리가 갑자기 끼어드는 게 뭐 꼴찌의 반란 정도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요즘 뭐 신용카드 뭐 정보 노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보안 테마를 가지고 이게 블랙베리가 삼성을 공격하면서 3자 구도의 좀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되는 건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블랙베리가 오늘도 8.76% 추가 상승하면서 최근 이틀 동안의 상승폭이 한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요. 일본 얘기 들어보고 가시죠. 어제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나왔었는데 QE에 대해서는 그냥 동결기조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결국은 다운사이드 리스크 감소에 대한 자신감이었다. 게다가 이제 뭐 당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4월에 이제 소비세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 우리 일본 중앙은행과 일본 정부는. 그래서 추가 양적 완화 필요도 없다고 보고 지금까지 해온 것도 잘 돼 있다는 자신감이 들어있다. 그래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 보시면은요. 어제 뭐 추가 조치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매물이 나왔지만 이내 만회를 하면서 104엔 40전까지 회복을 했고요. 하루 지나고 나서의 재평가가 오늘 시장에서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104엔 50전을 넘어가고 자신감에 더 집중하게 된다면 니케이 지수 올라갈 것이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반등을 지켜내는데 어려움이 닥칠 것이고 MSCI 한국 지수 보시면요. 0.53% 올랐다고 뭐 미국보다 많이 올랐네 좋아하기보다는 어제 상승분을 약간 좀 후반영한 게 있고요. 마감 후 동시후가 거래에서 갑자기 한 4포인트 정도 오른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정당한가 아닌가는 오늘 개장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나라 밖의 상황은 미국이 혼조세 마감이라고 보시지 말고 그냥 플러스 마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다우지수에 IBM이 영향 미쳤는데 어제 우리가 선조정 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MSCI 한국지수상 62선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외국인의 본격적인 귀환에 대해서는 그냥 언급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